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매번 이길 수만은 없겠죠. 에너지를 또 쏟아내다 보면은 그것을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오늘 금요일이 딱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경기 분위기,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경기 대비로 우리가 조금은 나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주중 내내 힘겹게 싸워왔는데 오늘은 그 피로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하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는 이미 좋습니다. 골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수 8명을 꼽아 오늘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또 색다르고 신랄한 이 선수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어떤 선수들 우리가 다뤄보게 될지 라인업 보고 오겠습니다. 8명의 선수 라인업 대진입니다. 이렇게 꾸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선수와 좀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로 챗봇 관련된 선수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기 분위기가 좀 침체된 가운데서 되는 선수들 쪽으로 더 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게시판에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덩치가 좀 작아지기는 했네요. 지금 한 분, 두 분 없다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카카오 대 하이브. 오늘 이 8강의 4개의 라운드 가운데서 1라운드가 가장 이슈도 많고 관중도 좀 더 많은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런지 오늘 1라운드 카카오 대 하이브로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대 하이브 거기에 가로치고 SM 이 부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SM의 기존 주주와 신구 주주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수만 회장이 하이브 쪽으로 지분을 넘기면서 하이브가 일대 주주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기존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시장의 반응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 그리고 또 SM의 스토리 1라운드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파라다이스 대 코맥스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 꼭 한 선수씩 이 시간에 좀 다뤄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대 롯데 관광 개발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2라운드 파라다이스 대 코맥스인데요. 또 코맥스는 AI 관련된 선수로 좀 묶입니다. 챗봇, 이 챗 GPT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경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2라운드 파라다이스 대 코맥스 대결입니다. 3라운드는 KEC 대 인포뱅크입니다. KEC 하면은 전력반도체 그리고 인포뱅크 하면은 자율주행이나 이쪽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이 두 선수가 왜 등장을 했을까? 여기도 챗 GPT, AI 관련된 테마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접점이 있을까? 이 접점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 3라운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이글루 있습니다. 예전에 이글루 시큐리티, 그 이글루인데요. 이글루 대 MDS 테크 이 두 선수의 대결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해서도 점차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챗 GPT, 챗봇 그리고 미래 지향형 산업의 기반은 바로 이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 대 MDS 테크 그 접점 찾아보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만한 선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에 대해서 다소 약간 여러분들이 좀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낯설다고 이름만 들어본 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선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모르는 선수들과 친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뭔가 좀 액션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시간으로 또 새로운 선수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선수 약간씩 조금씩 좀 예고편을 보시고요. 저희는 경기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다뤄보도록 하죠. 또 김영희 전문가도 그랬고
중국의 리오프닝을 간절히 바라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한중 간의 이 비자 발급 문제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들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비자 발급하는 게 모멘텀이 돼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중국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경기 좋아지기 힘들다라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KDI 쪽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중국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올해 중국과 관련된 경기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KDI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코로나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주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실제로 경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비자 발급 재개했고, 그럼 남은 거는 뭐냐면은 중국도 우리나라 비자 발급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거 되게 되면 한 차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이제 남아 있고 또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3월 초에. 네. 그래서 양회 때 또 아마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중국 관련 모멘텀은 뭐 그때까지는 뭐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모멘텀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항공, 엔터 콘텐츠, 뭐 카지노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최대 수혜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보세요? 실제 수혜 섹터는 실제로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면세점 쪽도 들어올 거고 항공 쪽도 오고 이럴 거고요. 근데 철강이나 화학 쪽도 석유화학 쪽도 소재 쪽도 네. 이제 그쪽으로 실제 다들 실제 수혜 섹터기는 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갈 폭은 있다고 보지만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가면 또 매물 맞고 하면 좀 빠졌다가 또 다른 뉴스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네, 여전히 저는 같은 시각이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양회 쪽을 좀 더 이제 기대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양회에 아마 중국이 이 경기 성장에 대한 그리고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세울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이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는데 올해에는 약 한 목표치를 5%에서 6% 정도로 이제 끌어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목표치에 맞는 여러 가지 산업들의 어떤 뭐 지원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회복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중국은 문을 여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면세 쪽이나 혹은 이제 뭐 항공 쪽이나 혹은 뭐 여행 쪽 이쪽은 사실 이제 많이 좀 이야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에어부산이라든지 뭐 TA 항공 등등 해서 이 저가 항공사들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높은 위치에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 대해서는 슬슬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조금 꺼놓고 다른 이제 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번에 목표치가 맞춰질 것은 뭐 관광에 대한 부분 쪽보다는 경기의 회복, 산업의 회복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조금 더 매기가 쏠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또 전통적으로 이 면세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이러한 이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매기가 크게 쏠리기는 어렵거든요.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매기가 쉽게 쏠리기 좋은 섹터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역시나 가장 유력한 화장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나 혹은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저는 이쪽도 계속해서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꾸준히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리오프닝에 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이 우리 선수들 보면 다 챗봇이잖아요. 맞아요. 다 챗봇인데 네.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챗봇이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서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찾는 과정이다. 계속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너무 다 경고 딱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슬슬 순환이 끝나고 다음 이제 섹터가 또 떠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가장 유력한 게 또 차이나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챗봇이 한번 휩쓸고 간 시장의 이런 매기를 이번에는 또 리오프닝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시는데 특히나 3월 초에 양회 있고요. 그 부분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는 또 상황을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2월 한 달 동안 이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의견 주시네요.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오늘의 우승자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부터 그럼 8강 대진 시작하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빅매치입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 오늘 1라운드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예, 저는 하이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그리고요. 저도 하이브입니다. 두 분 모두 하이브를 골라주셨는데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하이브요? 하이브, SM, 카카오. 예, 이 카카오는 이수만과 반대편. 그쵸. 그 이수만 편이 하이브. 근데 이수만이 하이브한테 다 줬으니까 네. 이수만은 이제 떨어져 나갔고, 네. 예,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이제 카카오 측하고 이렇게 네. 대립.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네. 지금 하이브가 25%까지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SM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쪽 그 SM 쪽에 그 저희가 이름이 뭐죠? 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이언스. 예. 네. 그쪽하고 이제 아무래도 뭐 주가 뭐 싸움을 그 매집 싸움을 좀 하게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의 수장이 방시혁 씨가 네. 옛날 그 이수만 씨 서울대 그 선후배 아닌가요? 꼬봉이었어요. 예. 이수만 씨가 프로듀서 할 때 밑에서 세키 작곡가 예,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아마 이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하이브를 고른 거는 하이브 이게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네. 예, 아무래도 좀 지금 이제 부분에서 카카오는 실적 발표가 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요번에 올라온 모멘텀 같은 것들이 그것을 뭐 그 SM 건 찌우더라도 네.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소진되는 구간에 왔다. 단기 모멘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이브는 오히려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지금 시너지 얘기를 좀 해주면서 쳐주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너지가 만약에 정말로 SM하고 하이브하고 합쳐진다면은 실제 시너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업이 같으니까요.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은 그럼 비용이 들 텐데. 그렇죠. 이제 그거 비용 드는 불안감을 시장에서 더 많이 쳐주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올 시너지를 더 많이 쳐주느냐.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불안감 얘기도 하겠지만은 당장에는 제 생각에는 시너지 쪽으로 뭔가 좀 칠 것 같고, 특히 지금 SM은 12만 원에 걸려 있잖아요. SM은 더 못 가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위로는 못 가거든요. 네. 예, 매수가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SM 쪽에 그 SM 끌어올렸던 그 자금은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어디로 갈까? 그 카카오로 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저는 하이브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쪽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 위쪽으로. 네. 예,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하이브 쪽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일단 뭐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저는 조사를 해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수만 전 회장의 이제 이 친인척들 이제 대표 임기가 끝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가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인수를 해서 지금 현 상황을 보니 이 이수만 전 회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던 라이크 기획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프로모션 부분으로 SM의 실적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2095년까지 줘야 된대요. 그거는 이제 2095년까지 줘야 되는 게 찾아보니까 이제 음원 음반의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니지먼트 로열티라든지 거의 이제 불공정 계약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당연히 이수만 전 회장 측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이제 현재 이사진 경영진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립 구도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영진, 현재 이제 이 경영진들은 카카오와 손을 잡고 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카카오가 2대 주주에 앉게 된 거죠. 약 한 9%의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전 회장 측은 원래 이제 이 하이브 쪽에 지분 넘기는 거 탐탁치 않아 했으나 이대로 가면은 또 질 것 같고, 명분 또한 지금 카카오 쪽이 쥐고 있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브에 이제 전량도 어느 정도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오고 간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싸움이 될 텐데, 하이브가 SM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업계 1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시총 1위인데 여기서 이제 SM까지 새롭게 이제 합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이 엔터 쪽의 시총 1위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 이번에 이제 1조 2천억의 자금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잔금이 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카카오 측에서 직접 이제 이 자금을 좀 투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엔터와 또 하이브의 실질적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업력 자체가 사실 비교가 안 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카카오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엔터 쪽의 사업을 벌리기는 해왔지만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존재를 했고, 물론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약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뉴진스라는 새로운 또 캐시카우가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룹들이 나와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레이블들 계속해서 인수를 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 엔터 사업에 계속적으로 조금 이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가 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하이브가 인수한 지분이 약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가 9% 정도. 그러면은 이 지분 싸움은 계속돼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하이브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것이다라는 시각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의 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신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하이브가 이제 참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엔터 쪽에 조금 더 당연히 이 발이 넓고 그 다음에 확연하게 업력도 있는 하이브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 부분도 지금 이제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부재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많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충분히 이 SM 인수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카카오 엔터가 조금 이제 이 후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현상만, 이 사건만 봤을 때 하이브가 더 좋다는 거세요? 아니면 지금 골라주신 이유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요? 하이브가 지금 상황에서 더 유리하고, 만약에 인수를 했을 때에도 더욱더 수혜에 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최근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 또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성장주라는 그러한 이 환경,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이 덜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 달부터 또 다시 한번 인플레 반등이라든지 약간의 우려감 섞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엔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이브가 훨씬 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하이브를 골라주셨어요. 유튜브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 대 하이브. 하이브가 63%의 지지를 받습니다. 하이브, 카카오도 많은 분들이 좀 눌러주셨어요. 37%의 지지를 받았는데 카카오는 지금 한 4% 정도 밀리거든요. 신규수 전문가님, 카카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는 저는 아주 그냥 중장기로 세워버렸어요. 아, 네, 단기적으로는 거의 왔다고 보고요. 네. 저는 카카오는 뭐 중기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카카오 네. 같은 종목은 95,000원 잡았습니다. 95,000원. 지금이 6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장기적으로 95,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챗 GPT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관련돼서 좀 사이즈 작은 선수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2라운드에서는 파라다이스 대 코맥스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도 이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리오프닝 대 AI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골라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고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저도 파라다이스 고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파라다이스를 골라주셨어요. 이유는요? 일단 코맥스가 결과적으로 또 이 챗봇에 관한 이제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일전에 삼성전자와 이 빅스비를 도입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코맥스가 이제 CCTV 맞아요.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전에는 뭐 이제 뭐 수술실에 CCTV를 도입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챗 GPT로 엮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게 한 달이 건너서 또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스비가 어찌됐든 뭐 향후에는 당연히 챗 GPT가 또 도입이 되면서 이제 뭐 하이 빅스비 했던 게 이제 빅스비 그냥 뭐 이것저것 상세하게 뭐 이렇게 해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전혀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AI 조금 더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해먹어야지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빅스비까지도 아이디어가 도달을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실적이 흑자 갔다가 적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월패드라고 해가지고 이 얼굴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본업 자체가 이 스마트 홈 그다음에 CCTV 쪽인데 지금 또 워낙에 건설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얼굴 인식이나 혹은 이제 뭐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당장에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호재라고 할 만한 게 호주에서 이 중국산 CCTV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다 철회를 해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야기인 건데, 지금 이 챗 GPT 관련된 이슈는 그냥 단순하게 한 달이 건너서 조금 더 그냥 순환시켜야지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의 차익 실현도 나오는 느낌이라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는 마찬가지로 좀 윗꼬리가 그려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지노 관련주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약의 매물대도 조금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자체도 크게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그래도 한 2월 말까지는 양해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은 어찌됐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관광객들 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 카지노의 매출 또한 충분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뭐 인식도,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로 뭐 긍정적으로 실적이 또 개선될 것이다라고 뭐 생각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파라다이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저도 이제 코맥스는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이제 뭐 테마로 올라온 거였고. 근데 이제 어제 한 차례 더 간 거는 아무래도 뭐 호주 쪽에서 CCTV 철거한다는 뉴스. 네. 그걸로 한번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매물 또 오늘 받아냈으니까, 저는 이제 코맥스는 시세가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파라다이스는 아직까지는 중국 모멘텀들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신고가 정도는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파라다이스 쪽으로 골랐습니다. 네, 두 분이 모두 다 파라다이스 선택해 주셨어요. 다음 라운드 4강의 1라운드 대진은 이미 그럼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라주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 역시도 파라다이스네요. 64%. 오늘은 좀 비율이 비슷하게 갑니다. 6.5 대 4.5, 3.5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럼 코맥스 오늘 다소 좀 시세가 점점 좀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맥스가 다시 가려면 챗 GPT에 관련된 수혜를 조금 더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리고, 일단 네. 목표가는 오늘 고점 5,37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맥스는 오늘 고점 정도까지만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저희가 3라운드, 4라운드 모두 다 챗 GPT 관련된 선수들인데 벌써부터 사실 이 테마에 대해서 두 분이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의 대결은 KEC 대 인포뱅크. 사실 이 선수는 각각 또 자주 이야기가 거론되는 테마가 따로 있는데 요즘 들어서 챗 GPT, 챗봇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다 이제 얽혀가는 위아더 월드가 돼가는 그런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KEC, 인포뱅크 이렇게 대결 형성되는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KC 고르겠습니다. KC 그리고요. 저도 K씨입니다. KEC 전문가님은 어제 오늘 왜 오른다고 보세요? KC요? 네. KC AI 때문에 뭐 이제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테슬라 쪽에 뭐 KC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건이 있어요. 네. 그 디스플레이 건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AI 담당자였던 사람이 오픈 AI로 네. 합류를 했대요. 네. 저는 이게 근데 왜 KC가 오르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 네. 왜 오르는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네. 드린 게 기사를 봐도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 AI 담당자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의 KC 하나 둘 셋 네 다리 건너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약간 제 사돈의 팔촌이 예. 뉴진스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리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리포트로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이죠. 그쵸. 거기에 대한 성장성들이 어느 정도는 잠재되어 있다가 이런 테마 모멘텀이 하나 뜨니까, 네. 이번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력 반도체 쪽 노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시세 나오면은 전력 반도체 시세는 끝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따라잡아 버리자.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세를 또 한번 또 이쪽으로 또 매기가 좀 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KC 골라주셨고, 그러면 KC에 대항하는 인포뱅크는 왜 이 별로라고 보세요? 실적이 안 나요. 실적이 안 그래서. 나고, 예, 그리고 인포뱅크는 완전 테마주예요. 자율주행. 예, 완전 테마주라서 이런 때 한 번씩 올랐다가 또 가격 다 반납하는 건 또 눈에 보이듯 뻔하기 때문에 근데 KC는 그래도 전력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실적은 또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C를 골랐습니다. 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K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그나마 좀 뒷받침되고, 다음에 좀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제 그 AI로 넘어가신 분이 닐 카파시라는 분인데, 테슬라 자율주행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좀 입김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K씨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K씨도 분명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납품하게 된 데에는 그분의 어느 정도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 K씨라는 기업을 알고 있을 테니 K씨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나중에 뭐 챗GPT가 차량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두 달이 세 달이 네 달이 건넌 종목이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끼워 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포베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카카오와 챗봇 개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도 지금 이 챗봇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얼마 전에 컨콜을 진행을 했었는데 초거대 AI의 출현은 우리에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챗GPT 모델을 새롭게 이제 또 도입을 해서 이제 오픈 AI 챗GPT를 도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챗봇 서비스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카카오는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챗봇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일전에 또 카카오와 함께 협력 이력이 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새롭게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종목 다 결론적으로는 챗GPT 쪽에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KC가 훨씬 더 받쳐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인포뱅크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까지 수급이 더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상승이 또 윗꼬리가 저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네. 나왔는데, 그러면 KC도 사실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종목 다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더 한다, 해먹는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전력 반도체라는 그래도 캐시카우가 나와주고 있는 KC가 눌렸을 땐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모두 다 단기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는 실력자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차트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뭔가 내일 되면은 KC가 오늘의 인포뱅크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싶었던 게, 거래 동반에서 첫날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거래가 더 실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인포뱅크는 바로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KC도
그 흐름을 따라갈까? 너무 비슷해서 차트 모양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를 동반하면서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런 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종목이 유사한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아닐 있고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가령 오늘 단타 들어가라고 하면은 네. 인포뱅크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조금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고 뭐 KC는 아니고. KC는 내일 들어갔다 모레 나오고 뭐 이런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짧게 기술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두 분 모두 KC를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네, 이 챗봇과의 접점을 찾기는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전력반도체라는 캐시카우 가지고 있는 KEC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7%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포뱅크 오늘 밀리거든요. 그리고 꽤 많이 밀립니다. 지금 6%, 7% 정도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저점을 낮추는데요. 그러면은 김혜영 전문가님, 인포뱅크 어떻게 접근 전략 세울까요?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눌리고 만약에 향후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까 17,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 현재 주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번에 챗봇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수혜는 좀 소멸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다음번 자율주행 테마가 불 때, 그때 좀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오늘 맞붙는 두 선수, 이글루 대 MDS 테크. 아마 이 두 선수 관련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만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런 선수들인 듯합니다. 게시판 분위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분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이글루 그리고 MDS 테크 어떤 선수가 더 좋을까요? 저는 이글루 고르도록 이글루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도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신규수 전문가님, 이글루 어떤 선수인가요? 이글루는 이제 보안 관련주고요. 보안 뭐 보안 관제 서비스 뭐 통합 솔루션. 근데 보안주는 다 그거예요. 알약 뭐 이런 거, 뭐 카스퍼스키 뭐 약간 이런 알약이요? 그 보안, 정보 보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정보 보안. 네. 예, 그런 쪽에 이제 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이 민간 보안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네. 거의 정부 사업 따가지고 예, 먹고 사는 형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쪽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사업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장성이 거의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 한 번씩 왔을 적에 한 번씩 뜨고 이런 형태들로 움직이는 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예, 그래도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은 적자는 안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이제 회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칩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데 복사하고 이러잖아요. 네. 칩에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그 칩 가지고 딱 놔두면은 그 따로 하드디스크 같은 거 설치를 안 해도 그 칩 안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인베디드인데, 원래 그거 하던 이제 회사가 MDS 테크인데, 이것도 또 AI 관련주로 해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뭐 파트너, 이것도 한 4달이 3달이 이것도 그러니까요. 저도 해서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알기도 힘들고요. 기사에 나온 것만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쪽에 파트너로 일했던 경력이 있고요.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안주들이 이글루뿐만 아니고 몇 종목이 좀 맞아요. 올라가요. 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챗봇이 코딩을 하잖아요. 네. 얘가 똑똑해지면은 해킹 코드까지 작성해 주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네. 이제 챗봇이 해킹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제 보안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보안주들이 올라가야 돼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거 개인적인 제 뇌피셜인데, 네.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외장 하드만 고장이 나도 한번 고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리해주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해주시는 업체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 보안 업체들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구조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 돈을 못 벌까? 그리고 수요처는 점차 더 늘어나는 게 자명한 일인데 왜 돈을 못 벌까?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대기업들은 자기네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가령 이제 뭐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그런 데들은 다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사업하려면은 보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외주에서 가져와가지고 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내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서버가 필요해. 네. 지금 서버 설치하는 회사가 없죠. 다 클라우드 사용하지. 네. 클라우드에는 우리가 보안 생각 안 해도 그 회사에서 다 보안을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보안 회사들이 아주 커지려면은 KT 클라우드 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쪽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보안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사 거 쓰느니 그냥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쓰지 이렇게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보안 회사들이 자력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커가기가 참 힘든 구조고요. 그래서 정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게 예. B2B가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B2C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알약 네. 같은 거 하는 건데 다 무료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실 광고비 돈이 안 벌고. 돼 보여요. 예, 광고비 정도 벌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보안업체들이 우리나라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열악해요. 예, 그래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진작 예. 여쭤볼 걸 그랬어요. 김영희 전문가님 이글루 시큐리티 골라주셨죠. 일단 뭐 저도 약간 첨가해서 발언을 하면 네. 이제 이 해킹에 대해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는 이슈인 것 같아요. 공격하는 측도 방어하는 측도 AI를 이용을 해서 해킹에 이제 이용을 할 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AI 이제 보안 업계 보면 밤샘 근무를 하는 걸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악성 코드가 하나 심어졌다 그러면 하루 이틀 밤새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이주일 밤새거든요. 왜 그렇게 밤을 새냐면 악성 코드가 이제 이 파일 내에 이제 어딘가에 숨겨져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방어하는 측에서는 어디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냐 이거를 찾다가 찾았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찾더라도 이제 이 어떻게 또 이 악성 코드에 이 해결 코드를 또 입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러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격하는 측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사례를 보니까 AI, 챗GPT가 해킹 코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 교수가 그걸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챗GPT가 해킹 코드, 악성 코드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공격하는 측이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악성 코드를 대량으로 생산해도 배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우려감들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쪽도 당연히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대규모 공격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이제 새롭게 좀 이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업 자체가 AI 기반의 이 사이버 보안 쪽이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글루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MDS테크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AI가 워낙에 또 이 고성능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는 게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제 산업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MDS테크가 공식 파트너 사다 보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MDS테크는 사실 이제 상승도 조금 과도하게 나왔을 뿐더러 너무 몇 달이 건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글루는 지금 현재 이 보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급이 좀 잘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MDS테크는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부로 살짝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붙어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상승이 나온 경우라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구간에서 수익
이 수급이 붙어주면 접근할 것 같은데 만약에 수급 안 붙어준다 그러면 저는 절대 접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확실하게 그래도 수급이 좀 확연하게 살아있는 이글루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갑니다. 이글루를 두 분 모두 골라주셨어요. 게시판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 낯선 선수들의 대결, 과연 MDS테크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표를 많이 주셨는데요. MDS테크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2,655원인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 선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MDS 테크요? 네, 지금 2,655원. 오늘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얼마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2,800원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사이드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점이 2,860원인데요. 이것보다 약간 아래에서 목표치 설정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 김영우 전문가도 이 선수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활용하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기민한 대응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강 넘어가겠습니다. 4강은 2개의 라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강의 1라운드 먼저 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는요, 바로 하이브 대 파라다이스. 두 분이 나란히 표를 주셨던 선수들의 대결이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하이브 대 파라다이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이 어떻게 골라주실지 궁금한 게 워낙에 엔터 콘텐츠 강조해 주셨고, 또 리오프닝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쪽 보세요? 하이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그리고요. 저는 하이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하이브. 김영일 전문가님. 뭐 둘 다 리오프닝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슈의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의 파급력 자체가 네. 하이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이브가 이제 SM이라는 엔터사를 성공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덩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고하게 1위 자리 잡으면서 만약에 이제 하이브가 여기 구간에서 눌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브도 결론적으로는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방탄소년단의 부재였는데 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잘 메꿔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SM이라는 그런 파급력들 SM이 문제점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수만 회장이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을 좀 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이브에 다시 한번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월에 주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파라다이스는 충분히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카지노 종목들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이라 워낙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도 좋고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차익 실현이 자주 나와서 저는 매력도는 하이브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엔터사들 쭉 볼 때 하이브 고질적으로 좀 받는 지적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하이브 지금은 안 비싼가요? 이미 저는 안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을 한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가격대는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눌렸을 때 아마 3월 주총 전에 한 번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서 하이브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단기적인 이슈가 하이브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일단 그 공개 매수가 끝날 때까지는 하이브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크게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단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잘하면은 뭐 좀 이쪽으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오늘 거래량 터졌는데 네. 이 거래량이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잘하면은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더 강한 쪽. 파라다이스도 물론 이제 올라갈 걸로 보지만 조금 느릴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브 쪽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SM 지분 인수전은 상당한 핫 이슈인데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3월에 주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이브가 그 전까지 25%의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랬을 때 뭐 주총이 무슨 변수가 되나요?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지분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지분을 만약에 하이브가 성공적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대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또 SM을 활용을 해서 또 사업을 펼쳐 나갈 텐데 일단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이제 9%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측에서도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이브는 약 한 1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카카오는 지금 이 일전에 국부펀드에서 받은 자금 덜 들어왔기 때문에 카카오 본사 측에서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카카오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자금을 좀 보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총까지 중요해질 부분은 이제 소액 주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총까지는 저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는 이제 소액 주주가 좀 어떻게 이 편을 들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주총에서 이제 뭐 결정이 되겠죠. 하이브가 될 것이냐, 카카오가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주총에 대한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에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지분을 인수한 것 자체가 그래도 카카오 네. 엔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좀 키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주총까지는 어떻게 좀 또 각 기업들이 지분을 확보해 나가느냐, 우리는 그것만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주총 결과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대결 4강 1라운드는 나란히 또 이렇게 하이브를 골라주셨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이브 골라주셨죠? 지지율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실까요? 네, 파라다이스는 일단 오늘 고점 다시 뚫어주어야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9,2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0원 설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반도체의 KEC냐 아니면 정보보안의 이글루 두 선수의 대결 4강의 2라운드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KC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KC. 이글루 차트 한 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글루도 요즘 들어서 지금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거래도 엄청 실리네요. 저는 이글루 고르겠습니다. 이글루가 지금 1,000억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지금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글루 골라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수급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C는 눌렸을 때 안정적으로 다시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전력 네. 반도체라는 이슈. 다만 지금은 챗봇이라는 이슈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KC는 단순하게 이 챗봇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2달이 3달이 건넜고 차 액션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글루는 챗 GPT라는 이슈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수급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좀 보유자 영역인 것 같은데, 챗 GPT라는 이슈에 대해서 수급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쪽은 조금 더 이글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1,000억의 거래대금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수가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네요. 손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수급만 보고 이글루 골라주셨다. 그리고 KC 골라주셨죠,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지금 그 챗봇 관련된 테마가 싫어요. 네, 그쪽은 이제 너무 억지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챗봇 테마를 빼고. 쫙 빼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면은 이글루보다는 KC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수급만 봤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또 신기수 전문가는 이 챗봇 테마를 뺀 자체적인 이 기업의 능력치만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엇갈렸습니다. 캐스팅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KC입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56% 지지 받았고요. 이글루가 떨어지네요.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이글루 어떻게 전략 세우실 것 같으세요? 일단 종가까지 상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상한가 들어가면 10,000원 추천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 네. 그럼 보유자 영역으로 누릴 때까지 기다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글루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승전 대전 보겠습니다. 결승전 대진은요, 하이브 대 KEC 이렇게 대결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결승전 대전이 좀 덩치 차이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승 선수를 골라주시고요. 저희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하이브 고르겠습니다. 하이브. 예, 저도 하이브 고르겠습니다. 두 분 나란히 하이브를 골라주셨는데, 앞서서 이 KEC는 또 신기수 전문가님이 골라주시기도 했어서 KEC보다 하이브가 나은 이유 어떤 걸까요? 일단 KC는 가령 요번에 그 AI 저희가 그 테마가 꺼지잖아요. 그걸 딱 놓고 보면은 전력 반도체로 올라올 수 있는 폭이 벌써 올라와 버린 것 같아요.
그 KC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주가가 내려갔다가 전력 반도체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다시 신고가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하이브는 가령 요번 저희가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적에 만약에 SM하고 합병만 되면은 다시 신고가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그 하이브가 뭐 주가가 더 괜찮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이슈는 상당히 강력해요, 사실은. 엔터 산업 전체에 그렇죠.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이 탄생하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이슈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더 있을 거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엔터 업종만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큰 거대한 변화, 이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엔터 이 인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최근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보다 더 큰 회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C는 AI가 묻어버렸잖아요. 이제 저는 이 AI가 묻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2월달 시장이 보낼 섹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될 만한 섹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1월 달에 이미 다뤘었던 AI 섹터에서 새롭게 또 다른 종목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 자체가 슬슬 이제 끝물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브가 또 이야기 될 거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뭐 리오프닝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총에 대한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지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 더욱더 키워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이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 선수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압도적입니다. 94%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우승 하이브가 차지했습니다. 이슈도 그렇고요. 앞으로 상당히 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0만 원 선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하이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하이브요. 네. 하이브. 지금 20만 4천 원, 전고래일 대비 2.262% 올라요. 네. 바로 위쪽에 저항대까지만 한번 세워볼게요. 23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일단은 23만 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저항대예요. 저항대. 만약에 한 번 더 신고가를 낸다면은 더 그 바로 이제 부닥치는 저항대예요. 예. 그래서 하이브 23만 원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결승까지 잘 온 이걸로도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전문가님? KC요. 네, KC는 일단은 눌림 구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눌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700원이 또 다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네. 2,7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려가지고요.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2,625원인데 2,700원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선수 얘기만 좀 다뤄봤는데 두 분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시장관도 궁금하시죠?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요. 김영일 전문가가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요. 2월 장세 공략, 순환매, 투자 전략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순환매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저녁 9시에요. 미스터 진단 있습니다.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노크해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